총 월세는 460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수익률도 58%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5,400만 원으로 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썩빌, 인천에 있는 썩빌 이런 투자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모두 또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고요, 반올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물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다중주택으로 빠져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아, 요건 다가구구나, 요건 이제 상가주택이구나, 요건 다중주택이구나 바로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1층에 필로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82-10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59.77평, 그래서 60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99.34평, 100평 되는 물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중주택은 토지가 작고요, 건물이 다가구 대비해서 훨씬 더 작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7억 9,700만 원인데요 한 번 유찰돼서 5억 5,8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가구 구성이 1층에 원룸 6가구, 2층에 원룸 7가구, 3층에 원룸 7가구로 총 20개 호실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1층에 공동 취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룸 20가구는 현황상 기준으로 20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스 신전 느낌이 있습니다. 외관상도 깔끔하고 깨끗한데 요런 이 앤틱한 느낌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게 신축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승일은 12년도 1월에 사용승인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부가 노후화가 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노후화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뒤에 보이시는 이 빨간 벽돌 있죠?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준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내부가 조금은 올드한데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좀 감성 있게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고 월세 임대를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인테리어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감성 있게 좀 자재라든지 인테리어도 하고 소품들도 좀 놓게 되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이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매도가도 또 올라간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주차는 총 3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대 될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차량이 주차한 것처럼 이쪽에도 한 대가 될 수 있겠죠. 이쪽에 2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막혀 있어요. 왜 이렇게 막아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주차장으로 또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여기 좀 철거를 해서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총 3대, 많게는 4대에서 5대까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가고 싶진 않지만 제동치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현장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우 들어왔습니다. 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옆면 보이시죠? 벽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쪽에 좀 손상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왜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빗물 나오는 곳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물이 아무래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좀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수리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재질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희 임차인분이 주차하다가 박으셨어요. 여기가 다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차인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실 얘기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찾아냈는데 이거 수리했었을 때 3장 정도 수리를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자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여기 이제 빨래 거는 건가요? 전기가 이렇게 낮게 있다라는 거. 내 땅 위에 이러고 지나가면 되나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보면
여기도 딱 그 빗물 그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만 지금 꺼멓게 돼 있고 좀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이쪽에 있네. 이쪽에 하나, 두 개 지금 잠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총 한 7개 정도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좀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화단 올라가다 고양이 똥인지 개똥인지 사람 똥인지 한번 밟은 적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주세요. 문이 열려 있어요. 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일단 내부로 봤습니다. 공실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원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건 분리형 원룸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픈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옵션은 따로 뭐 침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부로 봤었을 때는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따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앤틱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들만 좀 해서 감성 있는 인테리어를 해서 옵션을 놓게 되면 충분히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임대료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자마자 내부를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기 지금 쓰레기들도 좀 놓여 있고, 일단 우편함을 볼 건데, 와 근데 약간 이게 뭐야, 곰팡이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제 많이 녹이 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라면 이쁜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집 통지서 예비군 꼭 가셔야 됩니다. 전 예비군이 끝나서 기억도 안 나네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와, 여기도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101호부터 106호까지 6개 호실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7호까지 7개 호실, 3층 같은 경우에도 7개 호실, 총 20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계량기도 한번 보면 잠겨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동 현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지금 공동 비밀번호 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요. 오늘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 같아요. 다 열려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유령 건물에 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일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가 101호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을 중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도면상을 봤을 때 공동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 뭐 화면인 것 같고요. 106호 총 여기가 6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2호, 105호, 103호, 102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실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보일러실로 현재 되어 있고요. 여기도 특별히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청소도 그렇고 아예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땡큐 같은데, 전체적으로 천장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타일도 괜찮고요. 2층입니다. 2층 7개 호실로 되어 있었죠. 여기가 지금 201호, 20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호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보세요. 와, 다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 여기도 막 이렇게 짐도 많이 쌓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다 공실로 보여집니다. 아쉽네요. 이런 걸 또 이쁘게 꾸며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이쁜 건물로 탄생할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건가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누수가 제일 중요한데 그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타일 이런 거 조금 살짝 뜬 건 있네요. 이 정도는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가 확실히 더 많네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좀 온기가 느껴져요. 몇 개 호실은 지금 살고 계시겠구나. 한 3개 호실 정도는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일러를 만져보니까 따뜻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임장을 하나 싶은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좀 등은 안 들어오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타일 지금까지 깨진 거 없고 누수 흔적도 없습니다. 3층도 가볼게요. 이 정도면 상태 너무 좋네요. 어떤 부분을 봤어요 제가 방금. 일단 3층 301호부터 307호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도 7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여기만 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찝찝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벨이 없습니다. 보통은 좀 벨이 달려 있는데 왜 벨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305호, 302호, 304호, 303호입니다. 일단 누수가 제일 걱정인데 누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죠? 이 불안한 부분들 좀 타고 내려오는 흔적들이 지금 보입니다. 울고 있어요. 아마 이쪽 라인에서 물이 좀 새다 보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같이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여기가 누수라고 하면 여기만 지금 문제가 되고 다른 호실까지는 문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옥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 쪽도 보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쪽 라인, 이쪽이 지금 다 누수예요. 여기 올라오니까 더 심하네요. 누수. 그리고 이 바닥 보게 되면 이렇게 흰 색깔 껴있죠. 이렇게 소금기. 이쪽 라인이 지금 전체 다 누수가 의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천장까지는 괜찮아요. 옥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좀 느껴져요. 2012년에 준공된 물건이니까 한 13년 정도 된 거죠. 초창기에 준공을 했었을 때는 전부 다 방수를 했던 것 같아요. 방수를 하고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됐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방수가 돼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지금 때로 보이고요. 이렇게 파여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 방수가 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또 방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녹이 상당히 좀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에어컨을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작동이 된다 그러면 에어컨이 아마 누럴 겁니다. 아마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껍데기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동이 잘 된다 그러면 그 껍데기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전부 다 교체라는 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이 잘 된다 그러면 에어컨을 후순위로 좀 밀어 놓으시고, 선순위는 이게 경매 직업병이에요. 후순위, 선순위. 선순위는 좀 다른 인테리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한 다음에 후순위로 비용 많이 드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누수가 의심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까 이쪽 라인이었었는데, 이 건물을 보면 이쪽 벽면 있죠, 이쪽 벽면은 깨끗해요. 이쪽으로는 좀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 보이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까져 있어요. 좀 축축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젖어서 아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방수 페인트를 한 번씩 발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닥 전체 할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다 떨어졌죠. 이쪽도 방수가 확실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예전에 아마 방수 공사를 할 때 좀 이렇게 틈새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벌어졌어요. 이쪽 라인으로도 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아마 누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도 보면 조금씩 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찰할 때 좀 비용을 좀 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수할 때 그냥 페인트 한번 좀 이쁘게 같이 좀 해달라고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 타경 71 61 사건이고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82-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다중주택으로 현재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7억 9,7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5억 5,8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토지 면적은 6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0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월 17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13년 정도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우성대학교 그리고 대전보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까지는 도보 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2km 이내에 대전역 그리고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톨게이트,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본사, 국가철도공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배후 세대가 17,866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6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단독주택, 다가구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2012년 1월 20일 날 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현재 이 날짜보다 더 선순위 권리나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하나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위반 건축물로 따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1층에 6개 호실로 되어 있지만 1개 호실 101호는 공동치사장으로 빠져 있고요.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원룸 7개, 3층 원룸 7개 해서 총 20개 호실로 현황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주변 월세 시세도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원룸 2011년에 준공된 물건이 지금 200에 3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 30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에 따라서 입찰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00에 23만 원에 배당 요구 신청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21만 원에 신고된 금액도 있었지만 21만 원은 너무 월세 시세가 낮은 것 같고 30만 원은 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0에 23만 원으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총 보증금은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총 월세는 460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85%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 4억 7,400만 원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약 1,000만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방수, 누수를 꼭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 벽면
벽면 쪽은 방수 공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실투자금은 9,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약 4억 7,400만 원인데 5%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195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총 월세 저희가 460만 원을 받는다 그랬죠. 월세 460만 원에서 월 이자 195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 월세는 265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초기 실투자금은 9,4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월세로 세팅했었을 때 보증금을 한 4천만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4천만 원을 회수를 한다면 실대 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5,4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월세 26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5,4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58%가 되는 물건입니다. 이 5,400만 원 투자해서 다 빼고 265만 원 남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거밖에 안 돼? 보통 기본적으로 무피, 풀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5,400만 원으로 매달 따박따박 다 빼고 265만 원 남는다는 게 말이 돼? 수익률이 58%가 말이 돼? 이렇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5,400 넣고 한 달에 매달 따박따박 265만 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또 뛰어난 수익률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눈이 좀 많이 높아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수익률도 58%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5,400만 원으로 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썩빌? 인천에 있는 썩빌? 이런 투자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도 너무 좋아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상 보통 이제 건물 투자고 토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센 금액들이 많아요. 센 거는 20억대, 30억대 물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정가가 8억이고 한 번 유찰돼서 5억 5,8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수도권 아파트 정도의 매매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월세, 수익형 상품에 관심이 좀 있고 노후 준비라든지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좀 받고 싶은 그리고 내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직장에 너무 목매이고 싶진 않으신 분들은 이런 투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높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긴 하지만 연식이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게 입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살짝 넘겨서 단독이나 한 3명 정도 입찰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부동산이 뭐냐, 어떤 물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 다가구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은 어떤 다가구가 좋다라는 것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비싸게 낙찰 받으면 비싸게 낙찰 받는 순간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위치, 역세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욕심부리고 너무 높게 낙찰 받으시면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입찰할 때 이 부분 주의해서 보수적으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